자, 우리 삼성전자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차석필입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 우리 삼성전자 다시 한번 반등을 좀 크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틀 연속으로 굉장히 큰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죠. 사실 이 삼성전자 말고도 지금 이 코스피 시장이 제대로 급등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코스피가 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큰 급락을 만들어냈어요. 막 10%가 넘게 빠졌었거든요, 시장이. 근데 그거를 바로 다음날 그리고 다다음날 오늘까지 해서 이틀 만에 복구를 넘어서고 오히려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이 지금 엄청나게 강하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좀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이상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삼성전자라는 주식을 볼 때 논리를 좀 생각해 보면 주가가 뭔가 앞뒤가 좀 맞지 않습니다. 진짜 만약에 삼성전자가 약한 종목이었다면요, 이 주가가 무너진 이후에는 다시 돌아오면 안 되거든요. 오히려 돌아오는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좀 걸려야 됩니다. 이 아래 구간으로 해주고 그리고 눌림목에서 매물 소화가 좀 나온 뒤에 나중에 이렇게 주가를 천천히 올려주는 게 약한 종목들의 특징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는 오히려 이번 어땠어요? 큰 폭으로 이렇게 하락이 나오고 다시 V자 반등을 굉장히 빠르게 보여주면서 주가는 오히려 급등을 하는 움직임을 이렇게 보여줬단 말이죠. 이거는요, 그냥 뭐 쉽게 말하면 종목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시장에 어떻게 보면 주도주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뭐 맞기도 하죠. 지금 현재 AI 그리고 반도체 테마의 대장주라고 불리고 있는 주식이 딱 두 개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입니다. 뭐 주도주다라고 당연히 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은 맞아요. 근데 사실 그런 것 치고는요, 수급적으로도 좀 이상한 게 뭐냐면 삼성전자가 이번에 주가 상승을 굉장히 크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한 3월 말 4월 초 이때부터 주가 상승이 꾸준히 이런 식으로 크게 굉장히 빠르게 대형 주식 치고는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어땠어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온 게 아니라 오히려 매도세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줬습니다. 이게 지금까지랑은 좀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키포인트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요, 외국인들의 비중이 원래 굉장히 높은 주식이에요. 근데 그 외국인들이 많이 팔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외국인이 빠지면서 주가 상승이 크게 나온다는 건 결국 이건 무슨 뜻이에요? 지금까지 있었던 이 메타 패러다임이 조금 바뀌고 있다. 그냥 누군가 물량을 다 받아먹고 열심히 주가를 올려주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거는 뭐 시장에서 말하는 이 손바뀜이 좀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결국 뭐 외국인들이 물량을 열심히 던지고 그거를 누군가 받아먹고 주가를 올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대부분의 근데 주주님들이 이걸 모르시고 그냥 외국인이 던진다, 뭐 외국인이 던지고 있으니까 무섭다, 안 좋은 주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굉장히 큰 기회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오늘은 제가 왜 지금 현재 삼성전자에서 이렇게 손바뀜이 좀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이 삼성전자가 고점에서 횡보가 나오면서 시원하게 주가가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지는 않거든요. 연일 신고가를 뚫어주고 있지는 않아요. 지금 거의 한 2, 3주 됐거든요. 그렇게. 왜 지금 주가가 시원하게 또 안 올라가고 있는지, 세력들의 이 진짜 의도는 무엇인지 하나하나 오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만 집중해 주세요. 자, 일단 지금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주주님들이 좀 많이 답답하다는 말씀을 공통적으로 많이 해주십니다. 댓글도 많이 달리고 있고 문의도 많이 오는데, 지금 이 삼성전자가 진짜 답답한 이유는요, 그냥 단순히 주가가 이 하이닉스에 비해서 덜 올라간 것도 맞습니다. 우리 하이닉스 차트를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삼성전자의 차트를 한번 이렇게 보고, 자, 그리고 하이닉스 차트도 우리가 연이어서 한번 볼게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 상승 부분에서 움직임이 사실 삼성전자랑 많이 다릅니다. 굉장히 빠르게 엄청나게 큰 상승이 나오고 있죠. 이제는 하이닉스 시가총액이 거의 삼성전자랑 비슷해졌기 때문에 뭐 하이닉스가 시가총액이 낮아서 더 빠르게 상승을 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핑계를 댈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 물론 우리 삼성전자가 상승이 안 나온 건 아닙니다. 다른 종목들에 비하면 삼성전자도 상승이 많이 나온 건 맞아요. 하지만 경쟁사인 이 하이닉스에 비해서는 덜 오른 게 맞기는 합니다. 사실 이게 좀 많이 답답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 애매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사실 주가 흐름이 만약 다른 종목들처럼 진짜 만약에 나빴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마음 편하게 버려버리고 안 좋구나 하고 다른 종목들로 갈아타면 되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는
말하는 그 진짜 좋은 주가 흐름과 안 좋은 주가 흐름 딱 사이에서 애매한 포지션에 지금 현재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지금 호재가 안 터지고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오히려 좋은 호재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더 답답하실 거예요. 이 애매함이 진짜 개인 투자자들을 미치게 하는 거거든요. 삼성전자 주주들은 지금 단순히 상승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삼성전자를 산 게 과연 맞는 판단인지 매일매일 이걸 검증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하이닉스 샀던 사람들은요 별로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사놓고 가만히 뭐 별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주가가 이렇게 쭉쭉쭉 막 하이닉스는 이렇게 쭉쭉쭉 뻗어나가고 있으니까 우리 삼성전자 입장에서 미치겠죠. 자, 하지만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반대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사실 전망도 그렇고요. 실제 회사의 매출도 그렇고 우리 삼성전자가 꽤 압도적인 상황이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매출도 그렇고요. 압도적인 상황이에요. 심지어 이번에 그 HBM 관련해서 원래 얘기가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지금 뭐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HBM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HBM 발전이 지금까지 하이닉스가 더 빨랐고 공급사나 뭐 점유율 관련해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조금 더 좋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근데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될 게 이번에 HBM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HBM4E 어땠어요? 이거 삼성전자가 먼저 신형을 공개하고 샘플까지 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삼성전자 시가총액을 하이닉스가 제쳤느니 주가가 뭐 하이닉스처럼 오르지 않았다. 이런 거는 아무래도 이상한 게 맞습니다. 이거는 두 가지의 상황이 좀 겹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요. 지금 시장이 굉장히 광기입니다. 누구나 하이닉스를 사서 돈을 벌었다고 하니까 그냥 하이닉스만 계속 사고 과대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엄청난 상승이 나와준 게 맞습니다. 하이닉스는 그만큼 전망이 갑자기 급속도로 좋아진 기업이 맞고 실제로 영업이익과 매출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찌됐든 뭐다? 엄청난 과대평가를 받고 있는 건 맞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삼성전자가 반대로 너무나 저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도 맞아요. 지금 현재 이 두 개의 상황이 딱 맞물려서 삼성전자가 시원하게 상승이 잘 안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삼성전자가 지금 저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인식 때문에 그래요. 인식. 이 많은 투자자들이 삼성전자가 상승을 하지 못하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을 하고 있냐. 이 HBM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이닉스가 앞서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래도 HBM이라는 게 하이닉스가 먼저 시작을 하고 빠르게 발전을 시킨 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인식이 이렇게 굳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사실 이 인식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린 게 25년 동안 이 2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초대형 크기의 기업이다라는 이러한 인식을 딱 가지고 있었던 기업이잖아요. 대한민국 최고 기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무겁고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 크게 나오지 않는다라는 이러한 인식이 굉장히 크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외국인이 아무래도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도 이걸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 개인들이나 기관의 수급이 빠르게 들어오기에는 조금 힘든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건 맞아요. 자, 근데 반대로 이 개인의 물량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것도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달가운 소식은 아니었죠. 자, 이 말들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뭐 HBM이나 뭐 외국인 매도나 이 고정관념이나 이런 것들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말만 붙잡고 있으면 이 삼성전자에서 진짜 벌어지는 신호를 다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다? 고정관념에서 우리가 좀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선반영 아시죠? 호재만 선반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악재도 선반영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약점들은요, 이미 전부 다 시장에 예전부터 반영이 되어 왔던 이슈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야겠죠? 시장이 그 약점을 다 이미 시장에 선반영을 하고 있고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알 정도의 이슈인 거면 증권가, 외국인, 다른 투자자들 입장에서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렇게 약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삼성전자에서 이렇게 강한 반등이 나와줬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제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반등이 어마무시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엄청나게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러한 반등이 크게 나온 걸 단순히 그냥 기술적 반등이다라고 설명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물론 지지 라인에 이번에 딱 맞고 반등이 나온 건 맞습니다. 아래 매물대 구간을 딱 맞고 반등이 크게 나온 건 맞지만 여러분들 대형주에서 막 하루에 10%씩 이렇게 급등하는 건요, 기술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심지어 외국인 물량이 막 들어와서 주가를 올려준 것도 아니었고
드렸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이제 인식을 한번 바꿔봐야 합니다. 약점이 있으면 주가가 못 간다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는 아니에요. 주식은요, 약점이 없어야만 오르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약점보다 지금 이 시장이 상승할 만한, 삼성전자가 상승할 만한 강한 재평가에 대한 근거가 생겼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삼성전자에는 그 재평가에 대한 근거가 말 그대로 어마무시하게 쌓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삼성전자에 어떠한 이슈가 있어서 주가가 이렇게 폭등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의 전망과 이 세력들의 의도가 어떤 건지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근데 그렇게 설명드리기 전에,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기 전에 좀 급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 지금 삼성전자 뭐 주가가 당장에 올라가는지 떨어지는지 이게 좀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제가 매수, 매도, 대응 전략, 타점 같은 것들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제일 최근엔 제가 삼성전자 여러분들에게 매수하자 말씀을 드렸을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3월 말부터 삼성전자 17만 5천 원 이하 매수를 적극적으로 하자 미리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거든요. 17만 5천 원이면 이때였어요. 제가 이때도 빠르게 매수하자 말씀을 드린 거죠. 잘 따라오신 분들은 이번에 수익 많이 보셨을 텐데 축하드리고,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안 늦었어요. 제가 매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매수, 매도, 대응 전략들 계속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받아가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좋은 수익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필요하신 분들은요, 제 개인 번호를 따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제 개인 번호로 우리 주주님들이 그냥 편하게 대응 전략이니까 대응이라고 쓰시고 저한테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요, 최대한 빠르게 대응 전략 타점들 공유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매수, 매도, 대응 전략들 다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꼭 받아가세요. 대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해드리고 있는 거니까 구독 버튼은 꼭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대응 전략이니까 대응이라고 쓰시고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요, 최대한 빠르게 대응 전략 타점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꼭 받아가시고요, 좋은 수익 많이 많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못 따드린 말씀이 오늘 좀 많거든요. 좀만 집중해 주세요. 자, 일단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삼성전자에서는 지금 이 주식 자체를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너무너무 많이 쌓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이슈들이 쌓이고 있는지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뭐냐? 바로 실적입니다. 실적. 이번에 KB증권에서는요,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55만 원까지 수준으로 올려주면서 지금 메모리 가격 상승과 실적 개선 쪽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나 2분기 쪽의 영업이익이 얼마? 90조 원 이상을 추정한다라는 이러한 목표 주가가 좀 나왔었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 80조 원, 90조 원, 이 정도 영업이익 정도는 거의 대부분의 증권가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표 주가가 못해도 45만 원, 막 50만 원, 이 정도 수준까지는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게다가 지금 이번에 KB 말고도 키움증권이었나? 하나는 뭐 100조 원까지도 지금 전망을 바라보고 있는 증권사도 있습니다. 뭐 실제로 영업이익이 80조, 90조, 100조가 나오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2분기에도 역시나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줄 확률이 좀 높다라고 증권가에서 대놓고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속도나 이런 게 아니에요. 뭐다? 방향. 많이 들어보셨죠?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다.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예전부터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지금 삼성전자의 방향은 뭐예요? 꾸준히 주가 상승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러한 방향을 증권가에서도 보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 55만 원이라는 목표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요, 시장이 삼성전자를 결국 현재 뭐예요? 다시 보기 시작했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완전히 재평가를 달리고 있다는 거죠. 당장 몇 달 전만 해도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몇 달 전만 해도요, 올해 초겠죠. 한 1, 2월 전만 해도 이 HBM 관련해서는 뭐 삼성전자가 크게 밀리고 있다, 뭐 하이닉스보다 전망이 안 좋다, 이런 얘기가 진짜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대부분의 증권사 내에서도 뭐라고 하겠어요? 삼성전자를 더 높게 평가를 하고 있고 실제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하이닉스의 1.5배, 많으면 2배 이상까지도 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여러분들, 결국 이거는 메모리 가격도 높아지면서 삼성전자의 밸류 자체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삼성전자는요, 몇 년 동안 이러한 안 좋은 인식들이 있었어요. HBM 관련해서 너무 늦었다, 이제 진짜 망했다라고 하면서 주가 하락도 엄청 나오고, 그 기간 동안 개인분들도 손실도 많이 보셨을 것이고,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초대형주다 보니까 변동성이 심해서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인식도 최소 몇십 년은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러한 인식들이 당연히 단기간에 확 바뀌기는 조금 힘들겠죠. 그래서 지금 좀 하이닉스에 비해서 주가가 주춤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못 오르고 있었던 거고, 시원하게.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무슨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 ADR,
삼성전자 미국 ADR 상장 유력까지 현재 기세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들. 자, 물론 이게 아직 확정이 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이닉스도 그렇고 이거는 사실 될 거예요.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미국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더 쉽게 매수를 할 수 있는 한마디에 뭐가 생긴다? 통로가 좀 생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외국인 수급이 앞으로도 좀 크게 들어와 줄 것 같아요. 이거를 제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막 저 마음대로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제가 방금 드렸던 이 KB증권에서도 해외 투자자들이 ADR 상장 가능성에 매우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언급을 좀 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의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 자, 여러분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은 매도세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물론 외국인들이 이 하나의 집단은 아니에요. 그냥 세력 이렇게 딱 하는 게 아니라 뭐 지수 펀드도 있을 거고 다양한 뭐 장기 투자 펀드나 트레이더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한 기관 펀드 매니저들이 다 모여 있는 게 바로 이 외국인이라는 집단이기 때문에 매도세가 나오는 이유는 분명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뭐 대표적으로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공통적으로 외국인들 매도세가 많이 나왔는데 그 이유가 아무래도 주가가 너무나 빠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 외국계 증권사 입장에서는 이 한국 시장 코스피가 한국이 이제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국내가 아니라 해외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렇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이미 미국 시장이라는 굉장히 좋은 시장이 있는데 굳이 한국까지 들어와서 어마무시한 리스크를 지고 투자를 할 필요가 사실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상황이 좀 많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미국 시장보다 코스피 시장이 더 빠르게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외국인 투자자들도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상황은 맞지만 어찌됐든 낯선 시장은 맞기 때문에 이 증권가 미국계 증권가에서도 리스크 조절을 분명 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주가가 빠르게 올라가니까 비중 조절을 위해서 매도세가 나와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보다 매도세가 어찌됐든 비중 조절을 하든 뭘 하든 나왔다라는 거예요. 나오기는 나왔다라는 건데 이거는 결국 이번에 ADR이 통과가 되면서 어떻게 될 거예요? 다시 지속적으로 매수세로 전환이 충분히 가능한 물량들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단기적으로는 매도세가 이렇게 나와주면서 주가를 눌러주고는 있지만 결국 지금 나오는 매도 물량들이 추후 ADR 이후에는 큰 매수세로 전환이 되면서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가격은 눌려 있는데 나중에 들어올 수 있는 명분은 커진다 이런 거죠. 이런 구간에서는 우리는 큰 돈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명분이 생기고 저평가를 받고 있는 구간에서 우리는 큰 돈을 밀어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완벽한 논리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걸 잘 몰라요. 여러분들. 미래에 대한 전망을 보지 못하고 그냥 당장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으니까 무섭다 이렇게만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시장의 이 세력들 큰 손들은요, 외국인이 파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추후에 외국인이 다시 들어올 명분이 있는지 이걸 먼저 본다라는 거예요. 지금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만큼 쭉쭉쭉 가지 못했던 이유는요, 재료가 약하다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밸류가 완전히 바뀌고 있는 구간이라서 어느 정도 상단에서 매물 소화를 하고 주가를 출발시켜야 되기 때문에 잠깐 주춤했다라는 거죠. 결국 지금도 계속 기업에 대한 가치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전망이 너무나 좋기 때문이죠. 근데 결국에 이 주가는요, 오르지 않고 기업의 가치만 계속 올라가는 이 괴리가 서로의 괴리가 심해지잖아요. 그러면 주가는 나중에 결국엔 크게 한 방에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불변의 법칙이에요. 무조건이라는 겁니다. 결국 삼성전자 뭡니까? 굉장히 큰 주가 폭등이 다시 한번 나와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번 기회를 꼭 포착을 해서 좋은 수익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언급을 제가 좀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찌됐든 삼성전자의 확실한 점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평가를 많이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임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평가 구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매수, 매도, 대응 전략들을 알려드리고 있는 거다. 그래서 제가 매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매수, 매도, 대응 전략 알려드리고 있는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받아가시면서 같이 한번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필요하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죠? 제 개인 번호로 그냥 대응 전략이니까 편하게 두 글자 대응
대응이라고 쓰시고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요. 최대한 빠르게 대응 전략 타점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받아가시고요. 좋은 수익 보시는 대신 제가 그냥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 버튼은 여러분들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받아가시고요. 좋은 수익 많이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자,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게 조금 아직도 더 있습니다. 오늘 좀 말씀드릴 게 많아요. 좀만 집중해 주세요. 일단 제가 그리고 이 하락 구간에서도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죠. 코스피가 어마무시한 하락이 한번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막 10%가 넘게 빠지고 역사상 굉장히 큰, 굉장히까지는 아니었다. 1등은 아니었죠. 거의 한 3, 4순위에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큰 하락이 나왔는데 하락이 나온 이유가 굳이 따지면 뭐 금리 관련 이슈도 좀 있었어요. 금리 관련 이슈도 좀 있었습니다. 뭐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 금리 인상을 올해 사면타로 진행을 할 수도 있죠. 이런 엄청난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겁을 먹고 쏟아진 것도 맞습니다. 자, 하지만 근데 사실 그 정도로 주가 하락이 한 번에 크게 나올 이슈는 아니었거든요. 뭐 이런저런 뭐 이슈들이 있지만 사실 삼성전자의 주가를 크게 내릴 만한 이슈는 대부분 아니었어요. 결국 이게 의미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결국 이번에 주가 하락이 나온 건요. 어떠한 특별한 외세의 압력이 있거나 삼성전자의 주가에 대한 전망이 나빠져서 하락이 나온 게 아니다. 그냥 단순히 수급, 차익 실현 물량이 지금까지 너무나 빠른 급등이 올라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가 주춤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뭐 큰 이슈는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심지어 이 하락이 나온 날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특히나 많이 나왔다?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지난날 상승 과정에서 나온 매도 물량이 훨씬 더 많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제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어떤 포인트가 있었냐? 한번 보면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죠. 이 세력들의 의도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이 거래량이나 이 차트의 움직임만 봐도 세력들이 지금 현재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다라는 걸 여러 번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이번 하락 과정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좀 봐야 될 점이 있어요. 뭐냐면요. 이 하락 과정에서 과연 거래량이 크게 터졌나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린 게 뭐냐면 세력들이 진입을 하는 신호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세력들이 매집을 한다, 진입을 한다는 건 대표적으로 매집봉을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큰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크게 튀는 게 세력들의 매집 신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매도 신호는 뭐라고요? 그 반대로 거래량이 이제 크게 튀면서 음봉이 길게 나온다. 이런 것들을 세력들의 매도 신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번에 하락 과정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이번에 주가 하락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장대 음봉이 나온 타이밍들 있잖아요. 이 구간에서 거래량이 크게 터졌습니까? 안 터졌다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거래량이 좀 미비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거래량이 터진 타이밍은 뭐였냐? 장 초반에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이렇게 한번 툭 튀었잖아요, 여러분들. 이 타이밍이 오히려 최고 거래량을 만들어줬고 게다가 마지막에 여러분들 장 마감할 때도 오히려 매수세가 들어와 주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시간에서 매수세가 굉장히 크게 들어오면서 주가가 반등을 오히려 해주는 모습을 이번에 보여줬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다음 날이 이제 본격적으로 주가 반등을 시작한 날이었는데 이때도 어땠습니까? 장 초반에 윗꼬리를 굉장히 크게 달아줬죠, 여러분들. 장 초반 시작하자마자 매수세가 빡 들어오면서 거래량이 크게 튀었고, 자, 어떻게 됐어요? 그 이후에도 쭉쭉쭉 굉장히 장대 양봉이 크게 터져주면서 이게 여러분들 흔히 말하는 잡주에서 나올 듯한 움직임인데 이게 지금 삼성전자에서도 나오고 있다는 거 그만큼 매수세가 어마무시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상승 과정에서 어땠습니까?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터져주는 모습을 역시나 보여줬죠. 그리고 장 마감할 때도 역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수세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모습을 충분히 보여줬다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움직임도 중요했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오늘도 장 시작하자마자 바로 매수세 들어왔어요. 그래서 거래량이 크게 한번 튀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또 거래량은 언제 들어왔냐? 음봉이 한번 나온 뒤에 아랫꼬리 말아주면서 매수세로 결국 수급이 또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국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건 뭐예요? 지금 세력들이 대놓고 물량을 털고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애초에 말씀도 안 드렸을 겁니다. 지금 뭐다? 오히려 주가 하락이 나온 뒤에 어떻게 되고 있어요?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세력들의 매집이 현재 관찰이 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가 겁을 먹고 도망을 쳐야 되는 상황이냐?
이건 진짜 아니다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목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아가지고. 자, 어찌됐든 우리가 지금 이제 또 결론을 한번 내보자면 이 삼성전자는 지금 우리가 낙폭이 한번 크게 나왔다라고 해서 다시 한번 지레 겁을 먹고 도망가야 될 타이밍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추가적인 상승이 훨씬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다라는 걸 꼭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상승에 대한 재료가 너무 많이 쌓이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상승을 위한 과정, 삼성전자의 인식이나 이러한 것들이 완전히 지금 재평가가 되면서 밸류업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결국 지금 여러분들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이러한 인식을 깨부시고 지금도 이 기업이 워낙 저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주가와 가치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지금 뭐 삼성전자가 세계 10대 시가총액 안에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10대가 아니라 여러분들 탑 5 안에는 들어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 영업이익을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는 다른 기업들과 영업이익률도 사실 비교가 안 되는 수치이고, 삼성전자가 지금 자신 있게 내놓고 있는 HBM이라는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 AI 시대에는 절대로 빠질 수가 없는 그런 상품이다라는 것도 제가 여러 번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왜 그래요? 이 엔비디아가 지금 만들고 있는 게 뭐예요? GPU죠, GPU. 엔비디아가 GPU를 만들고 있는데 이 GPU가 비유를 간단하게 해드리자고 하면 자동차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GPU가 자동차다라고 볼 수 있으면 HBM은요, 그 자동차가 달리는 뭐예요? 도로예요, 도로. 이게 바로 HBM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GPU가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요, 여러분들 앞에 도로가 하나밖에 없어서 이렇게 차가 막히기 시작하면 GPU가 아무리 좋아도 빠르게 달려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HBM이 성능이 받쳐줘야 GPU도 따라갈 수 있는 거고, 그 기술에 선제적으로 지금 삼성전자가 참여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다라고 우리가 좀 인식을 해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 결국 지금요, 이 GPU랑 HBM은 무조건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삼성전자가 신형 HBM을 이번에 또 먼저 세계 최초로 공급하면서 샘플 공급을 시작을 했다는 건 기술력도 이제는 하이닉스 못지않게 충분히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자주 강조를 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 이제는요, 이 AI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그냥 HBM만 잘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반도체는 이 다양성이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될 거예요. 아니, 이미 필요하게 됐습니다. 왜냐면 HBM3를 넘어서 HBM4, 지금 HBM4E 12단까지 나왔는데, 이 과정까지 오면서 이제 과정이 어떻게 발전을 했냐? 이제는 파운드리를 씁니다, 여러분들. 파운드리와 HBM이 같이 엮이고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SK 하이닉스 파운드리 잘합니까? 아니죠. 오히려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에 대한 굉장히 큰 투자를 적자를 지속하면서까지도 지금까지 이어왔어요. 그 이유가 HBM과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 건데, 이 삼성전자는 자기네 회사 안에서 HBM과 파운드리를 직접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원가는 절감하고 이익은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기록이 되는 거고, 파운드리에 대한 자체 제작 시설이 있다 보니까 다 양산 속도도 훨씬 빨라질 수 있겠죠. 앞으로 이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훨씬 더 큰 우위를 점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번 타이밍을 여러분들이 그래서 꼭 잡아서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매수매도 대응 전략들을 이렇게 매일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요, 꼭 받아가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필요하신 분들은 제 개인 번호 알려드렸죠. 제 개인 번호로 여러분들이 그냥 아까 대응 전략 말씀드렸죠. 대응이니까 대응이라고 쓰시고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요, 최대한 빠르게 대응 전략 타점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받아가시고요, 좋은 수익 앞으로 많이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대신 구독 버튼은 꼭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좋은 수익 많이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다양한 종목들 기다리시느라 수익을 못 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추천 종목도 따로 가져왔습니다. 세력들의 매집 종목을 알려드릴 거고요. 총 3가지, 반도체 하나, 2차전지 하나, 바이오 하나, 이렇게 해서 총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드릴 겁니다. 지금 보시면 하나씩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성 이슈가 있는 종목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상장 이후에 첫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주가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아래 구간에 보시면 2년간 세력들의 매집이 관찰된 종목이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거래대금 터지고 있죠. 언제든지 주가 폭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걸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제약바이오가 있는데 얘는
비만 치료제 관련주예요. 심지어 2026년 FDA 승인까지 기대가 되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다 공유를 드릴 거예요. 굉장히 큰 주가 급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난 이러한 종목들을 또 받아보고 싶다, 좋은 수익을 같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 개인 전화번호를 따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개인 전화번호로 우리 주주님들이 제가 비밀 종목들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그냥 비밀이라고 쓰시고 저한테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제가 이 종목들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들의 대응 전략과 이 종목들 이름까지 공유를 다 해드릴 거니까 꼭 받아가시면서 같이 한번 수익을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구독자 이벤트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니까 구독은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비밀 종목이니까 비밀이라고 쓰시고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전달 드릴게요. 꼭 받아가시고 좋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는 이 종목들 말고 내 스스로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구독자 이벤트로 매매 기법까지 현재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3개, 볼린저 밴드 하나, RSA 하나, 제 전용 검색식과 추세선 이렇게 3개를 알려드리고 있는데 한 번씩 볼게요. 볼린저 밴드 매매 기법 같은 경우에는 제 비밀 세팅 값으로 맞춰서 안전성과 승률을 높인 값을 공유를 드릴 겁니다. 그대로 적용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차트가 나오거든요. 파란색 선 근처에서 매수, 노란색 선 근처에서 매도하시면 됩니다. 매수, 매도, 매수, 매도. 굉장히 쉽죠? 이대로 따라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RSI 같은 경우에도 제 전용 세팅 값으로 변경을 하시면 기존보다 훨씬 안전하고 승률도 높게 가져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보시면 아래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아래 구간, 과매도 구간 올 때마다 매수하시면 되거든요. 시그널 나올 때마다 매수, 매수, 매수. 굉장히 쉽죠? 그리고 마지막에 제 전용 추세선까지 다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수식 그대로 입력하시면 차트에 이렇게 나옵니다. 차트 아래에 빨간색 선이 생기거든요. 이 선 근처 올 때마다 매수 진행하시면서 나아가시면 됩니다. 굉장히 쉽죠, 이것도. 제가 이렇게 쉽게 다 만들어 놨으니까 난 이 물고기를 잡는 매매 기법도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 개인 번호 알려드렸죠? 제 번호로 제가 아까 비밀 종목들 그리고 비밀 매매 기법이라고 했으니까 비밀이라고 쓰시고 저한테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이 종목들과 그리고 매매 기법들까지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꼭 받아가시고 좋은 수익 내시는 대신 여러분들 구독 버튼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좋은 수익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